안녕하세요. 박마련유 공감세상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장애인 날의 특집으로 정치인이자 또 행정가이자 또 문인입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명수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소리가 갑자기 커지니까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 방송은요 정말 튀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위원장님 모시고 제가 지금 결례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런 분위기로 가겠습니다. 네네. 예. 우리 위원장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네.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맡고 있는 이명수입니다. 요즘에 뭐 아주 참 봄이라 좋은 계절인데 봄에 이제 그리움 계절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 그림이 솟아나는 이런 시기인데요. 특별히 봄의 따뜻함이 우리 장애인을 비롯해서 사회복지가족 여러분께 고루 미쳐지길 바라고요. 복지 시대, 복지 세계, 복지 텔레비전의 채널을 맡은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함께 나누는 거 꼭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인사 말씀이 조금 길긴 길었는데 네. 가장 포인트는 그겁니다. 복지 TV의 채널을 맞춰달라는 거. 감사합니다. 예. 근데 올해가 보니까 장애인 날 39회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네.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좀 눈높이로 다가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네. 우리 그 아침에 조찬 우리 그 토론회가 있을 때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위원장님의 이 가방을 딱 새걸 메고 네네. 아침에 우리 장애인 그 리더자들을 다 만나러 오셨어요. 예, 그리고 일일이 다 얘기를 들어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고. 네. 예.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다가가는 우리 국회의 우리 보건복지위원장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 보니까 예.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헬렌 켈러법을 발의하셨더라고요. 네네. 이 법은 어떤 겁니까? 뭐 헬렌 켈러가 누군가는 다 잘 그렇죠. 아실 겁니다. 네. 그 유명한 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아직 말하자면 사각지대로 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소위 그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따로 유형이 이제 분류가 돼 있는데 네네. 그게 중복인 분이 있어요. 그렇죠. 시각장애인 한 가지만도 힘드는데 네. 거기다 청각까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별도의 독립된 법을 따로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그나마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은 따로따로 네. 개별적인 어떤 시책이나 제도나 법령 그 기반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데 네. 중복된 분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좀 중간에 특별하게 어떤 지원이나 그런 것이 미흡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 자체를 독립된 장애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실태 조사를 한다든가 실태조사? 정부 차원에서 네. 또 그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 소위 소통입니다. 네네. 그런 그 이 시청각 통역사 네. 그런 또 인력들을 또 만들고요. 네. 또 정부가 각 그 지역별로 시청각 그 장애인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평소에 네.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이 시스템을 좀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거죠. 그랬군요. 사실 뭐 정치인분들 그러면 펴 있는 곳에 먼저 네. 움직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 장애인분들 위해서 또 우리 시청각 우리 장애인분들 중에는 사실 중복이잖아요. 예. 사실 거기는 표가 없잖아요. 예. 예, 솔직히 따지게 보면 많지는 않으니까 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겠지만 그런데도 정말 우리 소수의 장애인이다 할지라도 다가가는 모습이 우리 장애인분들의 큰 힘이 됩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뭐 그냥 추정한 것만으로는 한 2만 정도가 2만 명 정도가 되는 걸로 이렇게 추정하고 네. 정확한 거는 더 이제 조사를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네. 뭐 한 분의 시청각 장애인이라도 네. 불편함이나 정말 그분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해소해 준다면 그게 저희들의 작은 보람이 되겠죠. 그렇죠. 예. 사실 좀 전에 또 소통의 문제도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시청각 장애인 그 법을 발의하시면서 사실 이제 농아인 분들이나 또 우리 시각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는데 한계가 있는 분들은 사실 우리 이명수 위원장님이 이 법을 마련했을 때 정말 시기가 늦었다. 이런 생각도 가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기왕에 여러 가지 그 장애인들 소통 문제가 많이 거론되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그 시책이나 제도는 아직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국회 오기 전에 이 나사렛 대학교라는 데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수화 통역과도 있고 뭐 많은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특수한 분야에 네. 특수한 분들이 하는 걸로 돼 있지 그게 일반화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또 일반인들 사실은 그런 수화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선진국의 경우에도 다양한 그런 이 소통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아직은 좀 미흡하고 일부 이제 여러 가지 SNS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하고 더 정책적인 예산적인 네. 뒷받침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상임위에 이제 보건복지위원장을 하신 지가 그래도 한 1년이 좀 넘으신 거죠? 예, 예. 예. 그러면서 또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명수 위원장님께서 이게 느끼신 게 있었다면 네네. 현장 제가 잠깐 앞에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과 의회와 이렇게 또 연결고리 또 뭐 행정부와 또 의회와 또 현장의 연결고리 어디 소통이 잘 됩니까? 그 많이 미흡합니다. 네. 지금 말씀한 대로 네. 우리가 복지 시대, 복지 세계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네. 그게 전체적으로 양적인 팽창 그런 부분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네. 실제적인 내면을 들여다보면 네. 아직도 우리가 배려하고 사각지대로 남고 소외돼 있고 이런 부분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복지의 양적 팽창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관리, 네.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요. 네. 정부 예산이 470조인데 그 중에 이 복지 이쪽이 네. 약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160조가 됩니다. 네. 그럼 160조는 엄청난 돈을 지금 이제 복지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데 네. 과연 현장에서 느끼는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복지의 그 혜택의 수준을 판단한다면 네. 매우 미흡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너무 양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네. 보다 세심한 그런 글을 지은 곳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네.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양적인 팽창 못지않게 질적인 관리를 더 세심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시책들이 네. 너무 단기적인 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중장기적으로 네.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너무 총론에 머무는데 네. 강론화되고 구체화돼야 지금 말씀한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복지 수요를 네.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거기에 그 맞춤형으로 나가는 그런 보완이나 정책적인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현장의 어떤 바로바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부분 그리고 복지에서 말씀하셨는데 또 장애인 그 예산만 이렇게 별도로 떼놓으면 네. 저희가 뭐 OECD 국가의 평균 2%도 미만이라고 이걸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좀 현실이고 네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장애인 차별에 관련된 거 또 장애인 등급제를 없애면서 실제적으로 그 예산이 한 3배 정도 그래서 8조 원 정도 돼야 된다고 우리 장애계에서 좀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제 장애인 말씀하는 거 동의를 하고요. 네. 올해 아마 이제 장애인분들께서 그 등급제 폐지하는 것 때문에 네.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문의도 많이 옵니다. 아,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또 혹시 이번에 등급제를 폐지하면서 네. 오히려 그동안 주어지던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네.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동안 제가 정부 쪽에 여러 번 확인한 바로는 네.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거를 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시당초부터 그런 시책을 만들 때 네. 장애인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미흡한 게 아니었나. 왜 등급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네.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혜택이 바뀌는 건지를 좀 제대로 좀 의견도 수렴하고 네. 충분한 대화를 못했다는 것이 문제고요. 네. 어쨌거나 그거를 계획해서 좀 발전적인 장애인 제도를 갖추자 하는 건데 네. 문제는 정부의 의지와 이제 지원이 지금 말씀한 정말 2%도 안 되는 그런 네. 정도의 비중인데 보다 좀 과감하게 네.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대폭적인 네. 그런 지원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상임위에서 좀 정리를 시켰는데 결국은 예결에서 반영이 안 돼서 올해 그 장애인 여러분께 네. 좀 보다 만족할 만한 그런 그 이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좀 아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유, 뭐 또 위원장님 혼자서 하려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네. 예. 그리고 위원장님이 약속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 뭐 방송에서 약속이니까 예. 뭐 지금도 그러시지만 예. 예, 우리 장애인들 위해서 애써 주실 거죠? 네. 아, 이거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 국회에서는 이제 그 하반기 네. 가을 이후에 와서 이제 예산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데 네. 사실은 대부분의 중요한 예산은 그러니까 봄 네. 6월까지 대부분 부처에서 결정됩니다. 네. 그럼 보건복지의 일정한 실링 예를 들면 아까 네. 말씀드린 뭐 100조다 얼마다 160조다 하는 그런 전체 실링이 결정되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우선 그 장애인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돼야지 네. 이 기재부로 넘어가고 국회로 넘으면은 고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우선 올해는 지금 봄부터 네. 이거를 좀 확실하게 챙기고 네. 좀 과감하게 좀 증액을 시키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이명수 위원장님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요. 우리 그 장애인분들의 또 건강에 대해서도 더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이 구강 일부 개정안을 또 발의하셨더라고요. 네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보는 것도 있지만 먹는 거거든요. 미가.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어떠세요? 네. 그거를 왜 발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애인분들하고 많이 대화하는 중에 네. 그것도 미처 많이 생각을 못했는데 아, 네. 뭐 지금 장애인분들 중에 특히 네. 그 구강 문제에 많이 그 문제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또 일반 우리가 치과에 가면 네. 원하는 만큼 충분한 특성에 맞는 그런 그 치료를 못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네. 이건 결국 누가 하느냐 정부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구강 그 관련 법규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네. 그래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별도로 일반 비장애인과 다르게 네. 다른 조사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네. 따로 광고해야 되는 것을 의무화한다 아. 하는 뜻으로 구강위생법을 좀 개정안을 내서 네. 그걸 좀 통과하도록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럴 때는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응원해야지 이 법이 잘 진행되고 예산도 확보될 거랍니다. 네. 예, 우리 자 한번 이렇게 손 한번 칠까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이게 기를 제가 팍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뭐 보건복지위에서는 위원장이시지만 또 많은 위원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또 행정부하고도 예산 갖고도 이렇게 뭐 누구 말대로 줄다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야지 또 응원해 주셔야지 이게 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요즘에 이 간병인 제도, 네. 예, 그 요양병원형 간병 서비스에 대해서도 또 발의하셨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필요하거든요. 예. 어떤 법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간병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아직 간병 그 여러 가지 관리인에 대한 체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좀 정부가 관심을 갖고 네. 체계를 좀 잡도록 하고요. 네.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간병수요에 대응하는 만큼의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말 10분의 간병인이 필요한데 네. 인건비 때문에 네. 7분, 5분 이렇게 줄여서 하고 있고 그것도 많은 경우에는 자격이 없는 분들이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장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좀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그런 대책을 네. 강구하도록 하는 거고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또 그다음에 이제 통합 간병 서비스라고 그래서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특히 간호사들이 가장 많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한 간호사들이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해서 간병인 역할을 한다면 네. 아마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상당히 그 바람직한 서비스가 되지 않겠냐. 네. 그런 통합 간병 서비스를 또 하도록 하고요. 네. 지금 요양보호사가 지금 100만이 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장에 활동하는 분은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이 많은 이제 간병의 수요에 맞춰서 네. 요양보호사를 전문화 좀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치매다, 네. 또 어떤 뭐 특별한 그 이 질병이나 연계시켜 가지고 이렇게 좀 특성화된 그런 간병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그러면 있습니다. 요번에 이 법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네.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네네. 또 우리 국민들은 이 네. 간병인에 대한 그 예산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이 덜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장애인날 39회 올해 장애인날 맞아서 우리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 위원장님의 이력이 정말 화려하다면 이런 말을 쓰면 좀 그렇겠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다 묻어나 있더라고요. 정말 보건복지를 꿰뚫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거기 밑바탕이 있더라고요. 25년의 공직생활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공직생활을 하실 때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 뭐 정치인분들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공직생활 25년이 정치인으로서 활동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까? 저는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국회에 와 있는 것이 제 네. 공직 생활의 한 연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공직에 이제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제 나름대로
아까 뭐 화려한 뭐 말씀하신 화려하지는 않고 수수한 그런 길을 예, 수사. 예. 종합 행정을 했다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네. 내무부, 네. 충남도, 그다음에 일선 저 시군 이렇게 골고루 경험하다 보니까 네. 종합적으로 전문성은 좀 부족하지만 네. 대부분의 상당한 국정의 어느 부분이든지 조금씩은 다 보고 들은 게 있고 경험한 게 있다. 네. 이게 장점이 돼서요. 네. 사실 제가 복지 분야에 직접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군수를 하거나 또 네. 충남의 행정부지사를 해보니까 복지 분야가 중요하구나. 정말 이 정부가 관심 가질 부분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고 네. 제가 충남도에 근무할 때 소위 그 차상위 계층에 대한 네. 복지위원 서비스 하는 걸 정부에 건의를 했고요. 네.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업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땐 제도화 되기 전에 우리 저 지역의 시책으로 네. 별도로 해서 예를 들면 그 당시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외국에 있는 병원에 보내서 네. 국내에서는 도저히 치료도 안 되고 경제적인 지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한번 해가지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 또 이 장애인 분야도 물론 뭐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행정에서 조금씩 경험했던 것이 국회에 와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네. 이게 어느 부처 소관이냐, 대개 어느 법률에 관련되는 거냐는 걸 조금 더 다른 의원들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있게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25년의 행정 경험은 예, 예. 결국 국회에서 예. 역할이 네네. 크게 빛을 발하는 그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네, 됩니다. 아, 그러면 사실 제가 이거 뭐 충청남도 행정부시사까지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우리 이명수 위원장님의 지역구가 충남, 아산, 네. 그다음에 갑, 을로 갑이죠. 나눠져 갑, 있는데 네, 갑이시죠. 예, 온양온천이라고는 빨리 하실 것 아, 같습니다. 맞습니다. 온양온천. 네. 옛날에 온양온천 그러면 예. 신혼여행 가는 지역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 예. 지금은 이제 해외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예. 아니 근데 보니까 충남 이제 행정부시사 계실 때도 뭐 충남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많이 변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특히 그 행정 이제 신도시 네. 이것도 직접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예. 그때는 계획하실 때 예. 그때 에피소드가 있다면 아니면 계획할 때 좀 뭐 이렇게 좋은 점이 있었다면 네. 뭐 아무래도 뭐 이제 충남도라고 하면 그 중에 네. 이제 그 아산시라고 하는 데는 이제 한 군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자꾸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 네. 좀 너무 자기 지역만 챙긴다 이런 얘기를 듣지만 네. 저로서는 이제 충남이 비교적 전통적 농업도였거든요. 아, 네. 이게 공업도로 변신할 수 있는 공업지역으로 변신할 수 있는 지역이 네. 천안에서 아산 그다음에 당진, 서산 네. 소위 서해안벨트 쪽으로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치 산업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특히 아산에 이제 삼성전자와 네. 현대자동차가 입지를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고 또 사람이 몰려오니까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게 되고 그랬는데 네. 저희는 항상 염려한 것이 계획적 개발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아산이 다른 데보다 소위 그 양반 문화라고 그럴까요? 그 네네.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마 혹시 아산 외암리 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암 외암리? 민속점 저는 모르지만 뭐 지역 주민들은 아시겠죠, 뭐. 예, 많이 왔습니다. 뭐 네. 과거에 드라마나 영화도 촬영도 많이 하고요. 아, 그 지역이요? 예, 지금도 예,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은 전통과 현대 네.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이렇게 공존하는 지역으로서 아, 네. 다른 지역보다 좀 다른 특별한 그런 이제 지역 발전 전략이 좀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과 현대가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네. 그걸 찾으면서 신도시 지역을 주로 이제 을 지역이 됐습니다만 네. 소위 배방이나 탕정 지역으로 주로 이제 중심적으로 해서 그게 이제 수도권하고 연계를 시키고 그 외에 이제 소위 갑 지역이면 온양온천 지역은 문화 관광의 계속적인 어떤 그 새로운 그 수요에 맞춰서 발전하는 그런 지역으로 했는데 가장 특성화된 게 온천이죠. 온천. 예. 네. 아마 우리나라의 고대 온천 네. 또 그 과거의 온천의 역사는 가장 아산이 많이 가지고 있고 온양이라는 명칭도 세종대왕이 직접 지어주신 아, 겁니다. 세종대왕 때 예, 그게 지명이 받은 건가요? 예, 거기 이제 아. 지금 현재 그 온양 관광호텔 자리가 행궁이 있던 자리입니다. 행궁이요? 예, 온양 그럼 옛날 행궁. 왕들이 와서 이제 피처 이렇게 그러시죠. 했던. 예. 네, 아 그거. 예. 아 근데 사실 온양 온천 그 제가 사실은 뭐 그 온천은 사실 저기잖아요 물의 질이잖아요. 네네. 변한 거 없습니까? 온양 온천은 뭐 예로부터 뭐 정말 네. 수질이 중요하고 그래서 네. 의미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유황 성분도 있고 네. 또 뭐 라듐이라든가 뭐 네. 그런 좋은 성분이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온천법이 개정이 돼서 네. 수질은 안 보고 수온만 25도로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저희들은 좀 아쉬운 거예요. 네. 규제 완화하다 보니까 네. 수질은 안 보고 수온만 25도이면 다 온천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네. 지금 지금 전국에 470개 지금 온천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소위 전통 온천이나 유성이나 네. 또 온양 온천, 뭐 저 동네 온천이나 네. 수안보 이런 상대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돼서 네. 그 수질을 알아주지 않는 게 좀 아쉽죠. 저희들은. 아,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명수 위원장님은 어릴 때 온천 많이 예, 이용하셨겠어요? 물론 많이 했죠. 아, 그래서 피부 좋으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요? 예, 예, 아, 그리고 그 온양 온천의 예. 그 행궁을 예. 다시 이렇게 또 복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예. 실제로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아직은 뭐 준비만 하고 네. 저희들이 여러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좀 해야 되는데 네. 혹시 중국의 이제 시안 지금 시진핑의 고향이 이제 시안 아니겠습니까? 네. 서안 옛날에는 네. 장안이었죠. 중국에서 수도를 가장 오래 한 데가 바로 이제 장안 서안입니다. 아, 네. 거기에 가면은 양귀비하고 당현종하고 목욕했던 곳 네. 그런 곳이 지금도 많은 관광을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 온양온천도 과거 고려 시대부터 임금이 오셨어요. 네. 가장 많이 오신 분이 태조, 태종, 세종, 네. 영조, 정조 이런 분들이에요. 아. 그래서 그 역사를 고스란히 다시 한번 재현하자. 그렇게 되면 새로운 아산 그리고 온양온천의 어떤 문화 네. 관광의 발전의 계기도 되고 네. 단순히 그때는 목욕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네. 거기서 그러면요? 치유도 하고 거기서 뭐 임시 과거 시험도 치고 아. 뭐 사냥도 하고 네. 뭐 또 민정 시찰도 하고 그때 네. 무슨 옷을 입으셨는지 네. 무슨 음식을 좋아했는지 네. 뭐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뭐 그 재반 문화적인 그런 요소가 많거든요. 네. 그걸 관광 자원으로 잘 활용하면은 네. 아마 정말 국내 어디보다도 많은 관광이 끌리는 그런 매력적인 그렇겠네요. 요인이 되는데 네. 아직 그걸 못 살려서 좀 아쉽습니다만. 수도권하고도 가깝고요. 네네 계속해서 네.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저기 우리 이명수 위원장님을 저희가 이제 초대 섬유로 모시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예, 예. 딱 보니까 어릴 때부터 어르신들이 얘기했던 그 가치, 그다음에 신념 이런 게 있는데 보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고향 어르신들이요 이명수 위원장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라. 네. 예. 이게 지금까지의 우리 위원장님이 걸어오신 길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글쎄요, 뭐 네. 어렸을 때 말씀드린 게 이제 평생 갈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 이제 할머니서부터 네. 할머니께서 신발을 이제 밖에 들어올 때 네. 아무렇게나 벗고 들어가지 말고 네. 반드시 놓고 가라 하는 이제 그런 가르침을 주셨는데 네. 그런 뜻은 아무데나 다니지 말고 아무데나 가지 말고 네. 정말 가치 있는 길을 다녀라 그런 가르침을 받았는데 제가 그대로 뭐 걸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저희가 혹시 다른 길을 걷거나 엉뚱한 생각을 할 때 저를 이렇게 바로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그나마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그 말씀이 아주 참 좋은 말씀이셨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겠지만 요즘에 정치에 대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아시잖아요. 네, 네. 근데 가장 가치 있는 거를 올바르게 걸어가라는 그 신념이 아, 정말 어르신들은 어릴 때부터 새싹을 본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근데 또 가족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명수 위원장님이 뭐 가족 이야기 해도 되나요? 네네. 괜찮나요? 예, 예. 괜찮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 예, 할머니 손에서 이렇게 자라셨더라고요. 예. 제가 5살 어머니 때 일찍 돌아가셨나요? 5살 때 어머니를 이제 네. 제가 돌아가셔가지고 5살 때요? 예. 아, 뭐 지금도 저희 어머니를 또 충분히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네. 뭐 심리학적으로는 5살 미만은 기억을 못 한다 그러는데 저한테는 그럼요. 기억이 잘 돼 있고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할머니가 사실 어머니 역할을 한 거죠. 네. 지금까지 제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네. 대학 다닐 때까지 네. 하숙을 하면은 밥을 마음대로 못 먹는다. 그래서 거기까지 저 대전, 서울까지 오셔가지고 네. 계속 직접 식사를 해주고 그렇게 하셨어요. 할머니께서요? 네네.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네. 그런 티가 안 내도록 네. 내가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뭐 제가 형제도 여럿이 있는데 유독 저한테 뭐 그런 저하고 이제 누나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신 덕분에 그나마 제가 여기 있는 거죠. 아, 이제. 그렇군요. 예. 그 5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이렇게 커오시고 아, 그러면서 사실 잘못됐으면 딴 길로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요. 예. 뭐 온양 중학교 때부터 모범생으로 이렇게 쭉 오셨더라고요. 뭐 네. 그렇지는 못하고요. 아, 그런가요? 뭐 약간 생길을 갔었나요?
크게 뭐 아까 말씀한 대로 네. 그냥 그 올바른 길을 다니라고 하다 보니까 네. 크게 누구한테 꾸중을 듣거나 네.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네. 뭐 야단을 맞고 그런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예. 쭉 왔는데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네. 말하자면 이제 어머니 역할을 대신해서 네. 교육을 잘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아 근데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사실 이제 효도도 해야 되는 방법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받았으니까 학창 시절 때부터 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효도를 해드렸습니까? 공부입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따뜻한 사랑 고백입니까?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복합된 거죠. 뭐 한 네. 가지만 되시는 건 아니고 우선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하는 거를 네.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이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네. 잘 따랐던 편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큰 속은 썩여드리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렇다고 특별히 뭐 제가 잘해드린다면 어린 그 또 소견 어린 마음에 뭘 잘해드렸겠습니까? 이제. 아니 그것도 보니까 뭐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다니실 때는 네. 전학년 다 장학생. 거기다가 수석 졸업까지 했잖아요. 이 할머니 할아버님은요 그게 최고일 것 같았어요. 그때 어떠셨어요? 혹시 그때 기억을 생각하면. 뭐 저는 뭐 그거를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주니까 저가 정말 딴 일을 하거나 딴 데 네. 빠져 있거나 그랬으면 네. 굉장히 속상해하실 텐데 네.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이 가를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저한테는 얘기하지만 나가서는 그래도 은근히 좀 자랑도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아, 그게 이제 손자 자랑이 얼마나 크신 건데요. 시골에서는 더 크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계시잖아요. 네네. 네. 오래 근데 계셨죠. 그래도 할머니 이렇게 떠오를 때 네. 가장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제가 잘 아는 방송인 이익선 씨가 네. 이거 뭐 이렇게 방송을 하시면서 할머니 얘기를 딱 할 때 또 우셨다며요. 왜 우신 거예요? 아 그때는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말씀할 때는 이제 네. 별 특별한 감동이 없었는데 네. 편지를 이제 쓰라고 그래서 아. 그 편지를 써가지고 읽는 데는 갑자기 이제 하늘에 계신 할머니한테 제가 직접 편지를 써서 올리는데 그때는 이제 그동안 이제 억제됐던 그 감정이 이제 폭발이 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만 그 할머니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과 정이 느껴지는 거겠죠, 뭐. 그게 결국은 뭐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또 우리 또 어려운 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뭐 그렇다고 꼭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뵈면 네. 그런 점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라고 네. 생각하면 보인다. 음. 그래서 그런 점이 아무래도 저는 이제 많이 좀 더 가깝게 따뜻하게 네. 좀 느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면수 위원장님, 이게 공감 세상은 이게 네.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끌어내야 되거든요. 네네. 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사생활도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질문하거든요. 예, 예. 혹시 결혼 스토리 오늘 밝힐 수 있으시죠? 글쎄요, 여러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중미 결혼하셨습니까? 그럼 뭐 완전 100% 네. 중매입니다. 아, 중매요. 예, 중매. 만족하세요? 이제 만족하죠. 어떤 계기로 중매 결혼이 됐습니까? 글쎄 뭐 저도 뭐 네. 학교 다니고 뭐 그런데 미팅도 하고 네. 군대 가서도 뭐 또 누가 소개도 돼서 만나기도 했는데 네. 잘 안 됐어요. 여러 가지로 네. 안 됐는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제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하셨던 선생님이 네. 한번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한번 좀 차 한잔 하자. 그래서 나갔는데 네. 그때 이제 당신의 말하자면 친척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저 아니, 식구를. 그러니까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이 예. 연락을 해서 나오라고 예. 그래서 예. 야, 은사님이요. 예. 그만큼 신뢰하고 잘 본 거예요. 아무나 중매합니까? 네? 글쎄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 선생님 굉장히 어렵죠. 네, 그렇죠. 저도 학교 다닐 선생님은 정말 감히 얼굴도 많이 못 쳐다봤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어려워요. 네. 지금도 생존해 계신데. 그래서 나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그 식구를 데리고 나와서 네. 야, 뭐 이렇게 해서 결정된 사람 없으면 네. 이거 어땠냐 그렇게 단도직입 물어보시는데 네. 보니까 뭐 그 굉장히 그 좀 전형적인 선생님 타입 있지 않습니까? 네. 조용하고 이래 보이는데 네. 뭐 저도 뭐 큰 별 다른 뭐 무슨 뭐 생각을 안 한다면 네. 그 정도면 괜찮겠다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때 조금 이제 몸이 약해 보이는 것 같이 보였는데 네. 뭐 지금까지 별 크게 아프거나 그런 일은 없는데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혼이 됐어요 그냥 바로. 그 다음에 며칠 안 돼서 또 전화가 왔어요. 야, 누구한테요? 저 담임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야, 특별한 거 없지. 뭐 그 그렇죠. 정도면 됐지. 마음에 들어? 뭐 이러면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 저도 저희 식구도 그렇고 뭐라고 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할 그런 여지 없이 네. 야 볼 것 없다. 네. 내가 너를 너무 잘 알고 네. 또 우리 가깝지는 않지만 우리 집안인데 네. 더 이상 볼 게 뭐가 있냐. 네. 서로 상대방을 믿는 거.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믿음이. 아. 그때 그러시면서 웨딩이란 말이 신뢰, 믿음이란 말이야. 약속을 지킨단 말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서로 믿고 사는 거. 그게 제일 네. 중요하다. 네. 그 선생님이 그 전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네. 근데 더 이상 뭐 다른 얘기나 반론이나 뭐 그런 네. 얘기 할 거 없이 예. 그리고 두 사람은 그냥 이렇게 야.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무슨 연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크게. 예. 그 바로 약혼하고 그냥 그 결혼이 됐기 때문에 네. 아 근데 그러면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천생연분은 그냥 보는 순간 뭐 결혼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연애 그렇게 기간이라는 게 되게 소중하잖아요. 없었어요. 안타깝지 않으세요? 아니 뭐 그걸 안타깝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아 그러나요? 그래서 그래도 결혼 생활 그러면 야, 우리가 이럴 때 커피로 마시러 가고 막 이런 것도 기억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건 좀 아쉬운 일인데 네. 워낙 그 선생님의 역할이 네. 크고 네. 워낙 적극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네. 저희 식구도 별다른 중매나 이런 거 뭐 못 본 상태에서 아. 그냥 집안 어른이 더 보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하니까 그냥 네. 따로 피차간에 서로 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러면요, 그런 좀- 위원장님 이건 만약에 위원장님, 예. 예. 이제 사모님, 예. 아내 되는 분이 분명히 보실 거예요. 보죠. 네. 당연히. 예. 근데 아이의 엄마가 예. 위원장님한테 예. 혹시라도 예.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결혼 다 하고서 첫인상이 그때 첫인상이 이랬습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네? 뭐 저한테도 그렇고 네. 저도 그냥 뭐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아, 저도 마찬가지로 네. 저희 식구를 제일 다른 것보다도 네. 이미지가 네. 전형적인 선생님 이미지 있잖아요. 네네. 좀 이렇게 순수하고 네. 착하게 뭐 하는 거. 아. 그 점을 제일 깊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평상시에 네. 너무 제가 깊이 들어갑니다. 이 가정사에. 그 평상시에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하셨습니다. 진짜. 예. 예. 그리고 잘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예. 틈틈이 예. 아이들 엄마한테 위원장님은 예. 이게 사랑 표현이라든지 예. 따뜻한 이야기 많이 합니까? 서로 이거 이제- 정확히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 결국 이제 맞벌이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국회에 와 있으면 저희 식구는 이제 지금 이제 중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하는데 네. 여러 가지 시간 관리나 또 네. 학교에서의 위치나 이런 거로 봐서 네. 그냥 뭐 끝까지 좀 더 정년까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하고 네. 있는데 네. 주말 부에 지금도 그러시겠어요.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좀 네. 적은 편이죠. 또 제가 아이들한테도 네. 입학식이나 졸업식을 간 적이 없어요. 아휴, 항상 너무 그래서 그냥 공직생활 빵점. 25년에 예. 또 국회 의정 활동에 예. 그래도 가끔은요. 가끔 저희들이 생일 때 그러면 함께 이제 꽃다발 가져갑니까? 매번 하지 못했고요. 네. 별로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오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평상시 못했던 거, 예. 아이들 엄마에게 이 공개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네. 하여튼 뭐 그동안 뭐 결혼 생활 사실 뭐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믿고 따라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게 결혼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사는 거, 가정을 이룬 거, 그게 제일 잘한 일이다 생각을 하고 그 얘기는 벌써 전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제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거다. 네. 그래서 비록 제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아내와 아이들한테 할 일은 다 못했지만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는 마음. 그게 일부러 제가 뭐 안 가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럼요. 네. 공직에서 또 제가 주로 기획부서라고 그래서 네. 좀 바쁜 부서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거의 이제 사무실에 나가야 되고 그런 걸 했는데 그걸 이해해주고 따라준 그 고마움을 뭐 그동안도 여러 번 표현은 했지만 다시 한번 고맙다고 우리 저 식구하고 애들한테 공개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이명수 위원장님이 말씀 들으셨죠? 아니 근데 사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시간이 너무 쫓기시더라고요. 일도 많으시고 그런데 사이에서 또 따님을 위해서 첫 입학할 때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도 딸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아침 시간을 많이 활용하셨더라고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첫째 따님하고 그걸 기억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주말에 거의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말 아침 정도라도 아이하고 꼭 좀 애가 이제 자면 같이 깨워서 여러 가지 그 앞에 가까운 뭐 저 어디 그 함께 산책을 하면서 애하고 가볍게
뭐 운동을 한다든가 네. 뭐 그런 것도 하고요. 네. 주로 이제 방학 때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데 네. 여행을 좀 다녔습니다. 그래야 내 식구가 완전 온전하게 만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주로 기억에 남고 그래서 어렸을 때 해외 경험도 조금 필요하다고 그래서 일부러 무리해서라도 네. 가까운 동남아 같은데 같이 가고 어떤 그런 기억들이 아이들한테도 좀 이제 시각을 네. 좀 넓히고 그렇죠. 그런 장점도 있고 가족이 한 번 24시간 동안 꼭 붙어 있는 네. 그런 뭐 한 뭐 며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지만 그런 시간을 좀 억지로라도 좀 갖도록 했던 거. 네.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 좀 위안이 됐고 그나마 지금 평소에 잘못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네. 치유하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족한테는 많이 그래도 부족했던 아빠였지만 예. 또 많은 국민들한테는 그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네. 내가 만일 정말 단 한 명의 이게 우리 어려운 분들에게도 따뜻한 말 전해줬다 그러면 나는 그거로서 행정가로서 예. 공무원으로서 역할 잘했다. 예.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예. 예. 제가 뭐 처음에 출발할 때 저희 선친도 공직에 계셨는데 네. 사실은 뭐 사무관이 안 됐습니다. 네. 처음부터 공직을 하신 분이 아니고 딴 일 하다 보니까 네. 지금으로 말하면 육국 공무원 하셨거든요. 네. 저는 처음에 공직에 할 때 뭐 군수하면 잘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군수가 서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때 정도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 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1급 공무원 관리관까지 했는데 네. 그 이외의 일은 저는 뭐 추가로 별도로 주어진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하여튼 그때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런 물음에 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 말씀하셨군요. 네. 어려운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사랑을 전했다면 예. 좋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제 공직 생활이 헛된 것은 아니다. 제가 공직을 그렇죠. 해서 무슨 뭐 큰 자리에 직위에 올라가는 것보다 네. 제가 어떤 공직의 일을 통해서 네.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한테 기쁨이나 만족을 준다면 네. 제 공직 생활이 헛된 게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우리 이게 녹화하기 전에 네. 우리 이명수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큰 딸이 사회복지를 공부했습니다라고 하는데 큰 딸이 그런 얘기 됐다며요. 네. 어느 날 이렇게 산책하다가 예. 딱 멈추고 우리 아빠가 이렇게 생겼네?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었다며요. 예, 예. 그리고 또 이명수 위원장님은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랄까 소통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 예. 그때만 진짜 그 초등학교 학생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초등학교 학생이 얼마나 아빠를 많이 못 봤으면 우리 아빠가 이렇게 생겼네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네. 지금하고 그때하고 이제 공직 분위기나 여건이 다른데 네. 제대로 휴식이나 이런 것이 없이 네. 조금 이제 바쁜 부서에 다니다 보니까 네. 정말 아이들하고 대화나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죽하면 그걸 다 글로 썼겠는가 싶어서 그래도 그 말씀드립니다. 큰 딸이 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예. 잘 자라셔서 예. 그래서 지금은 또 사회복지사 예, 공부도 했고 예.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뭐 글쎄요 뭐 네. 제가 볼 때는 뭐 저한테 제일 소중한 네. 대상이니까 그런데 네. 사회복지를 할 때 처음엔 조금 좀 말렸어요. 사회복지가 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네. 뭐 이렇게 여학생이 네. 여러 가지 분야 중에 꼭 사회복지를 해야 되느냐 굉장히 네. 힘들다. 내가 네. 보기에는 그거 잘 극복할 수 있겠냐. 네. 그걸 시험하려고 제가 이제 확인을 했더니 네. 본인이 하고 싶다고 그래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얘기를 해서 하고 싶은 거면 정말 해라. 그래서 네. 이제 사회복지 전공에 이제 대학원 석사에 가서 네. 그걸 하도록 했죠. 네. 그리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요 보니까 네네. 2005년도에 예. 문예 한국 예. 시인상 수필상을 받았어요. 네. 예. 그때 보니까 이렇게 뭐 숨은 사랑 찾기? 네네. 제가 정확히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수필집을 냈는데 네. 언제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네. 뭐 제가 쓰는 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제가 특별하게 문예나 이런 작문에 대한 네. 그런 어떤 별도의 교육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네. 다만 어려서부터 조금씩 초등학교 때부터 네. 그 글짓기 대회라는 게 옛날에 백일장 대회라고 그랬는데 많이 있었죠. 거기 그때. 나가서 상은 뭐 여러 번 탔었고요. 네. 중학교 때인데 네. 전국 그 학생 뭐 백일장 대회나 뭐 금상을 받아가지고 네. 그때 처음 시계를 탔던 그때 시계가 굉장히 드물었고 그랬나요? 그런 적이 좀 있었고요. 네. 고등학교 대학 때는 아무래도 입시 때문에 잘 못 되고 대학에 와서 조금씩 이제 쓰기 시작하고 네. 그 이제 공직 생활하면서 틈틈이 네. 각 지역의 언론이나 또 뭐 이런 문학 단체 이런데 제 나름의 이제 글을 조금씩 이제 투고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네. 거기서 그때그때 어떤 그 특별한 일이 생기거나 네.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하고 정리하면서 그걸 이제 글로 써서 네. 책자화했는데 이제 어떤 저 수필가 분께서 네. 이 정도 수필이면은 한번 거기다 응모를 해봐라. 아. 그래서 응모를 했는데 그때 네. 이제 신인상으로 그때 신인상 그래서 받으신 거예요? 예. 야, 이게 신인상은요 평생에 한 번밖에 못 받는데요. 예. 네. 그리고 사실 또 거기서만 멈춘 게 아니고 최근까지 뭐 그리운 미래라는 이 수필집까지 내셨더라고요. 네네. 예.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리운 미래. 그거는 요 책. 이제 뭐 미래인데 왜 그리운 미래가 됐는가 하는데 네. 제가 주로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일 중에 네. 상당 부분이 각종 행사에 나가는 겁니다. 네. 그럼 서울에서부터 지방에까지 많거든요. 네. 행사에 나갈 때 저희들이 꼭 하는 게 축사입니다. 한마디씩 네, 하라는 네. 거. 축사를 가능하면 뭐 예를 들면 삼행시, 사행시, 오행시 이런 네. 식으로 시 형식을 빌려서 네. 무슨 소방의 날이다. 네. 그럼 뇌자를 가지고 운을 넣어서 네. 그 뇌자의 어떤 그 행사의 의미나 네. 저희 하고 싶은 말을 담는다든가 네. 그거를 쭉 했는데요. 네. 그게 그동안에는 뭐 그냥 특별한 일 없이 다 버리고 말았는데 어떤 분이 네. 그거를 좀 책을 한번 만들어 봐라. 아. 필요할 때가 있더라. 때로는 이제 네. 그분의 함자를 넣어가지고 해보게 됐거든요. 네. 그걸 모으다 보니까 책자화돼서 가장 최근에 그걸 그러면요. 가지고 책을 낸 거죠. 예, 이건 정말 돌발 질문입니다. 네. 예. 그러면 즉흥적으로 네. 삼행시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명수 요 세 글자리 이름으로 네. 예, 한번 삼행시를 즉흥적으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가능하실까요? 제가 못 띄우겠습니다. 네. 예. 그래도 우리 여전히 당황 안 하세요. 제가 사실 가끔 짚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명, 뭐 명사도 되고 뭐 명수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꼭 하고 싶은 건 수, 수없이 많은 사람 아닌 네. 단 한 사람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 한 가지라. 와. 이게 정말 즉흥적인 겁니다. 이게 정말 즉흥적입니다, 이거. 네. 야, 짜지 않았습니다. 제 방송은 리얼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근데 보통 제가 이게 돌발 질문하면 예. 조금 얼굴 붉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명수 위원장님은 그대로 다 맞아주시네요. 네. 그래서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지역구가 충남 아산이자 아산갑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아산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괜찮았어요, 진짜? 예. 예. 아름다운 산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산. 산 속에도 계곡도 있고 또 나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도 있다네. 갑. 갑옷하면 생각나는 충무공 이순신의 어리서린 곳. 그것이 아산입니다. 이 문인이 많네요. 예. 문예 한국에서 신인상을 받은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제 돌발 질문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명수 위원장님 이제 2019년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예. 그리고 올해가 이제 또 4월 달은 또 장애인의 달이고 그래서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게 중요한 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입니다. 네. 이게 정말 그 예산도 많고요. 네. 여기에 관련된 그 단체나 기관이나 대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그러는데 전체 국민이 다 조금씩 관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동안 고민도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보건대는 너무 이 보건복지에 관한 중장기적인 어떤 그 비전이나 이런 체계가 좀 안 서 있지 않나. 조금 이게 단기 현안 중심으로 매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위 그 종합적인 어떤 그 중장기 비전을 새로 만들게 하고 그거는 이제 보건복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해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가 양적인 팽창에 비해서 질적인 관리가 좀 미흡하다. 그렇게 저 스스로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질적인 관리를 강화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취약계층 그 중에 지금 이제 발달장애인 특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도 아직 총론적으로 머무르고 있어요. 또 중증 장애인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중복 장애인,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이분들은 굉장히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복지 수요나 그런 거에 비해서
중요한 데인데 네. 그 좀 아직도 그늘에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위한 뭔가 별도의 제도나 예산적 뒷받침 이걸 좀 해야 되겠다. 뭐 어느 해고 다 중요합니다만 금년이 지금 뭐 외교 안보적으로 그다음에 경제 사회가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사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의 취약계층입니다. 그분들을 좀 뭔가 좀 이렇게 어떤 그때그때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제도적으로 그분들이 좀 이 케어를 받고 지금의 그 복지 수준보다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거 네. 그게 금년에 좀 제가 좀 할 일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뭐 이 경제가 어려울 때 일자리도 없고 네. 그런 분들한테 이 복지 분야, 보건복지 분야의 일자리 또 하나 좀 생각하는 거는 보건복지 분야에 산업화하고 세계적으로 우리 진출할 게 많이 있습니다. 네. 의료기기만 해도요. 작년에 우리가 4조 원 정도를 수출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하는데 과거에는 전부 지멘스다 외국인 그 기기만 사용했는데 네. 의료기기만 해도 네. 지금 벤처도 생기고 아주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IT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네. 4차 산업혁명과 연계를 시켜서 보건의료 분야에 우리가 잘만 하면 좋은 아이디어로 산업화하고 국제화해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분야와 요소와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끌고 가고 뒷받침하고 세계 무대에 올려지도록 할 거냐. 네. 그런 신약 개발도 많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틀을 좀 새로 만드는 거 거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뭐 큰 틀에서의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의 계획도 말씀해 주셨고 국가적인 계획도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인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희로서는 이제 뭐 일단 20대 국회가 이제 올해 사실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네. 단계라서 그동안 해온 일도 점검도 하면서 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지역에 지금 SOC 사업들이 많이 고속도로라든가 많이 네. 있는데 그러니까 온양온천 관광지면서도 네. 사실은 아직 SOC가 많이 미흡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하고요. 우리 삼성과 현대라고 하는 그 대기업이 와 있는데 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역과의 연계성 그런 것도 좀 미흡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온천 문제 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마무리하는 제도적인 그런 보완책 이런 것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감 세상엔 우리 보건복지위원장이신 이명수 위원장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감 세상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신 이명수 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공감의 이야기들, 따뜻한 이야기가 전달됐는데요. 저는 이 한마디가 더욱더 기억에 납니다. 어떤 거냐면요. 내가 만일 한 사람의 어려운 주민들에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었다면 내 공직생활은 헛되지 않았다. 이 말씀. 정말 우리 마음에 와 닿고요. 앞으로 이명수 위원장님의 이 말씀을 갖고 많은 우리 시민들께 또 국민들에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오늘도 공감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